이 영상을 함께 만드는 김정우 PD님의 의견이었는데, 홍명보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낸 멘션이 요거였어요. 준비 안 한 것을 실험해보고 싶었다. 볼리비아전 무엇을 보고 평가를 했을까? 볼리비아전으로 들 수 있다면 홍명보호가 하반기 이래로 포백을 썼던 유일한 경기가 되겠죠. 준비 안 한 것을 실험해보고 싶었다. 볼리비아전 무엇을 보고 평가를 했을까? 이것을 유식하게 풀어볼 수 있는데, 심플하게 3-4-3으로 갈 줄 알았던 선수들에게 포백을 쓰면 얘들이 얼마나 수비적으로나 이 팀 쉐입적으로나 어떻게 대처하나, 대처를 또 잘하나 보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 팀은 3백, 포백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선수들이 대처를 잘해야 엔트리에 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걸리는 말들 있잖아요. 팬들이 홍명보 감독을 자꾸 비아냥대는 말들 중 하나가 또 3백, 4백의 역할 차이는 크지 않다. 근데 이거 예전에 저희가 컨텐츠로 만든 적이 있는데, 3백, 4백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자, 포백입니다. 포백은 4명이 서서 포백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수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 2명. 그래서 2명입니다. 왜냐면 풀백은 공격에 참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을 수비하는 인원이 2명이 되게 됩니다. 근데 3백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3백입니다. 3백은 보통 5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 아까 포백 때 풀백이 내려와 오니까 포백이 되는 거잖아요. 3백의 윙백도 내려와서 수비를 하게 되면 5백이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가운데가 3명입니다. 이 차이는 적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크고요. 포백은 대인 수비가 좀 어려워지는 대신 좋은 수비, 그러니까 공간 수비가 좀 더 조직적으로 쉬워지는 반면에 3백은 대인 수비와 공간 수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인 수비에 좀 더 특화되긴 하지만 공간 수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백에 비해서 공간 수비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한 거는 빌드업 방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팀의 빌드업 방식과 미드필드 기용 방식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수비가 로우 블록에서 어떻게 할지도 결정이 됐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수비에서 로우 블록으로 수비를 할 때 우리는 뭐 더블 블록을 치든, 혹은 박스 앞에서 밀집해서 쓰던, 혹은 뭐 스퀘어로 서서 상대 중앙 공격수나 중앙 미드필더를 가둬서 거기서 볼을 따내는 방식이든, 어떤 수비 방식이 다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설계가 돼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는 3백, 4백 아직 결정 안 했으니까 말 안 할 거다. 이거는 저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딱히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뉘앙스의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3백을 쓸지 4백을 쓸지 미리 공개를 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3-4-3이 메인 포메이션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유도를 하지 마라. 우리는 아직 3백, 4백을 결정하지 않았고 3백, 4백은 좀 더 상대 국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팀들의 수준이 확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3백으로 대회에 나설지 4백으로 대회에 나설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제가 다음으로 거론할 2가지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스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미국 원정 때 나왔던 이야기죠. 주장교체, 손흥민 주장교체권에 대해서 첫 번째 때도 논란이 일었는데 2번째 인터뷰까지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그때 굉장히 자신은 주장을 한 적이 없다, 대표팀 주장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괜한 농담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2002 월드컵 때 당신 팔에 감겨져 있던 거는 뭐냐, 이런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 깐에는 홍명보 감독의 농담이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자면 월드컵 이후의 대표팀을 위한 생각, 왜냐면 홍명보 감독의 계약 기간은 아시안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월드컵 이후의 대표팀을 준비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팀의 리더십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부터 슬슬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한 거고, 그리고
손흥민 같은 선수한테 주장 완장을 벗겨내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폼이 좀 떨어졌을 때, 혹 내년에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졌거나 혹은 전술상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나오는 것이 더 임팩트 있겠다라고 팀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주장 완장에 감겨 있으면 벤치로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 주장 완장을 빼게 되면 손흥민을 조커로 쓰더라도 부담이 좀 덜하게 됩니다. 문제는 홍명보 감독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 좀 농담을 섞는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아서 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야기가 이게 나 주장한 적 없다. 근데 홍명보 감독이 실제로 주장을 한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뭐 되게 많은 경기에서 주장 완장이 감겨져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 나이대 분들도 홍명보 감독 하면 주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프랑스 월드컵, 미국 월드컵 둘 다 주장이 아니었고요. 한일 월드컵 때도 그 직전까지 주장 완장은 돌아가면서 찼던 상황이고, 주장 완장을 찰 때는 보통 주장이 나가서 주장 완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프랑스 월드컵 때도 주장 완장을 찬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이 나 주장 많이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는 그 문제가 있었던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이밍상 쓸데없이 농담을 한 경향은 좀 있죠. 그리고 주장 완장 교체 발언, 그러니까 주장 교체 발언으로 논란을 증폭했잖아요. 첫 인터뷰로 논란이 커졌잖아요. 그랬으면은 일단은 그 말을 안 하던가 거기서 수습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고, 이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엔 미국 원정을 가기 전에 주장 교체 혼자 결정 못한다, 계속 논의하겠다, 손흥민과도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돼서 주장 교체는 없던 일이 됐고, 손흥민은 미국 원정 내내 주장 관련 인터뷰를 했고 홍명보 감독님과 이야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제가 굳이 꺼내온 이유는 홍명보식의 인터뷰 스킬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스킬 문제가 발언 이외에 살이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말에 살을 붙이는 경향도 있고, 본인이 사족을 부적절하게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3년도에 손흥민 선수를 A대표팀에 뽑을 때 사람들이 잘한다 해서 뽑아봤다라는 인터뷰가 나왔을 때 주위에서 손흥민 선수를 추천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봤다. 사실 그냥 손흥민 선수가 최근 성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선발했다라고 얘기하면 될 일을,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손흥민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뽑기 싫은데 저 사람들이 자꾸 푸시해서 뽑았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인터뷰 스킬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 교체권이나 전술 발언 같은 타이밍이 계속 좋지 않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러면서 가려지는 게, 홍명보호의 19경기를 치르는 동안 12승 5무 2패,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에서는 무패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경기에서는 4승 2무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는데 승리가 무슨 상황이고 이게 다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성과 자체는, 일단 결과 자체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2승 5무 12패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겠지만, 12승 5무 2패를 하고 있다라는 시점에서 일단 결과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좋지 못한 여론으로 가려져 버립니다. 이거는 홍명보 감독의 개인적인 성향에 가까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축구 팬들의 여론을 결과로 납득시키겠다는 마인드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팬들도 나를 인정해 줄 거고, 결과가 좋으면 이 축구계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엿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홍명보 감독이 싫은 게 아니고, 홍명보 감독이 선발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불투명함을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계속 이런 영상, 대표팀 영상 찍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김종우 PD도 싫어하고 저도 대표팀 영상을 애지간하면 좀 찍기 싫어하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결과로 납득시키겠다는 마인드가 읽혀지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는 해소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청 드리는데,
한 번은 대화를 해주세요. 팬들이랑 간담회를 갔던 정말 폐쇄적인 장소에서만 보지 마시고, 팬들도 결국에는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돌아설 팬들은 돌아설 수 있고, 저도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에 가기 전까지 계속 이런 팬들과의 대치 상태로 월드컵에 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팬들한테 응원을 받을 수 있는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해결이 돼야 선수들이 비난보다는 더 응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안 그래도 계속 서울에서는 경기하면 관중석이 비어 나가잖아요. 협회도 이익 집단이고 협회도 영리 회사인데 그 피해가 결국엔 선수들한테 가고 축구 팬들한테 가고 유소년 선수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대표팀 경기 보지만 늘 마음 한켠에 찜찜한 이유는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대표팀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재밌게 이야기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경기는 기분 좋게 봤어요.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월간 대표팀 이야기하는 월간 대표팀 장동희였습니다.